네, 안녕하세요. 윤키라이드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저의 스파크의 근황을 소개시켜드리고 또한 스파크를 좀 아끼고 가꾸는 마음에서 튜닝을 할 겁니다. 진짜 성능이 올라가는 튜닝을 할 건데, 튜닝을 하기 위해서 김천의 네오테크 본사에 왔고요. 어떤 튜닝을 할 거냐? 네오테크가 뭘 만드는 회사죠? 브레이크랑 서스펜션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제 차에는 이미 랠리 스펙의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네오테크에서 새로 나온 신제품이 있습니다. 경차들을 위한 15인치 휠부터 적용이 가능한 4피스톤 브레이크가 나왔습니다. 나노 4P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그 제품을 달러 이곳 김천 네오테크에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동력 테스트를 비포를 한번 찍어볼 건데요, 근데 이게 사실 이곳 환경에서 그렇게 빠른 속도를 내기가 힘들어요. 유의미한 성능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려면 속도가 막 150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이곳 시험장에서 제가 저 멀리서부터 달려와서 해보니까 그나마 한 60km 정도가 맥스인 것 같은데, 일단 이곳 세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아무리 꽃갈콘을 세워두고 해도 기계가 브레이크하지 않는 이상 100% 정확하게 측정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확실한 건 이 엄청 약한 스파크 브레이크에서 강력한 레이싱용 4피스톤 브레이크로 바뀐다는 거. 이곳 오늘 시험장을 마음대로 쓸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상한 테스트들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내려서 꽃갈콘으로 브레이크 밟는 구간을 정할 거예요. 제가 사실 뭐 국토교통부의 테스트 직원도 아니고 완벽하게 로보트가 한 것처럼 정확한 성능 비교는 아마 힘들겠죠. 그래도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순정 상태의 브레이크고요. 짐은 타이어 4개랑 전동 공구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짐은 뭐 한 다 하면 100km 정도 실려 있다고 볼 수 있고, 제가 저 멀리서부터 이렇게 최대한 달려와서 첫 번째 콘에서 무조건 100% 풀 브레이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순정을 좀 여러 번 측정해보고 이따가 브레이크 튜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데서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카메라를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쪽에 바퀴 쪽에도 고프로를 달게요. 참고로 이 마운트 석션이 고장나가지고 아주 멋진 석션 마운트가 있죠. 뭐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하는 그런 랠리 정신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 정도 속도에서는 막 눈에 띄게 제동거리가 줄거나 그러기보다는 운전자의 브레이크 반응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100% 정확한 테스트는 아니고요, 그냥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좋을 그럴 테스트입니다. 60에서 딱 풀 브레이크를 하면 여기에 멈춥니다. 이따 브레이크를 교체한 다음에 성능이 안 좋아졌으면 저 콘이 부서질 거고, 성능이 진짜 튜닝이 되었다면 요런데 멈추겠죠? 근데 사실 이 교통사고는 풀 브레이크 했을 때 1m 차이로 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가치가 있는 거죠. 이번에는 브레이크를 갈고 나서 카메라 앵글이 바뀌지 않게 이걸 그대로 두고 갈 거예요. 네, 이제 브레이크가 교체되러 들어갑니다. 얘는 약간 에보알 색깔이네요. 그런 느낌이죠. 요건 뭐예요? 요게 레드죠. 레드로 하겠습니다. 스파크에 장착될 빨간색 브레이크입니다. 원래 네오테크 나노 4피스톤 브레이크에 M300용 요 스파크용 스펙이 없었거든요. 이번에 새롭게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박스는 약간 피자 상자처럼 생겼는데요, 굉장히 귀엽네요. 사실 상자만 봤을 때는 요만한 디스크가 있을 줄 알았는데, 디스크가 크면 이 차는 낄 수가 없습니다. 바퀴가 15인치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휠에 거의 꽉 차요. 그리고 이 순정 디스크는 정말 아담합니다. 캘리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2피스톤도 아니고 스파크의 4피스톤 브레이크라니. 인증 제품이라서 따로 구조 변경 없이 장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나노 4P 패드가 이렇게 양쪽으로 있고요. 안쪽에 보면 피스톤이 2개, 이쪽에도 2개, 총 4개의 피스톤으로 제동을 해주는 4피스톤 브레이크입니다. 지금 이 휠과 비교하면 거의 휠에 꽉 차는 크기인데요, 이 캘리퍼의 경우 15인치 휠부터 장착이 가능한데 장착이 불가능한 15인치 휠도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품인데 바로 브레이크 캘리퍼 브라켓이죠. 왜냐면 이 캘리퍼는 전차종 공용 제품이고 이게 바로 스파크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브라켓을 달아야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스파크에 지금 엄청 영롱한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었는데 기술적으로 얼마나 순정과 다른 건지 설명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 번 나오시네요. 네. 그러면 이번에 이게 새로 나온 거잖아요. 네, 나노 뽀피인데 특징이랄 게 있을까요? 이 제품. 경차하고 소형차 피스톤 사이즈에 맞도록 피스톤 사이즈를 맞췄고요. 기존에는 저희가 경차용이 별도로 없었고 소형차용이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좀 피스톤 사이즈가 순정 대비 좀 커지더라도 에버4P나 NF4P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딱 좋은 페달감을 느끼실 수 있고 조절도 좀 용이한 그런 캘리퍼가 되겠습니다. 그럼 경차나 이런 수영차에는 너무 큰 캘리퍼보다는 이런 적당한 사이즈가 오히려 더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피스톤 사이즈 랑 관련이 있는데요. 필요한 용량 대비 더 큰 피스톤을 쓰게 되면은 유압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어서 제동력이 좋아지는 건 맞는데 브레이크 페달에 스트로크가 많이 길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밟아야 돼. 네, 과도하게 프론트만 커지게 되면은 이제 리어와의 밸런스도 좀 안 맞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이게 디스크가 싱글 디스크죠? 네, 원피스 디스크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좀 다른 점이 있나요? 그냥 일반 디스크? 네, 그래서 일단 원피스 디스크를 저희가 채택을 했는데요. 소형화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고 저희 다른 라인업들에서는 하우징 또는 벨 하우징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을 알루미늄 합금 소재로 만들고 얘를 주철 소재로 만들어서 투피스로 저희가 구성을 했었어요.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원피스로 만들면서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은 작게나마 이런 부분의 경량화가 일단 되어 있고요. 여기 구멍이 조금이라도 가볍게 네,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 경량화 되어 있고 이 안쪽에서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이 정도 사이즈의 원피스 디스크는 벤틸레이션 구조가 있더라도 벤틸레이션 필러, 그러니까 기둥이 일자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투피스 제품은 이번 커브드 벤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더 디스크가 돌아갈 때 통기성을 좀 높인 그런 제품이었다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렘보 거에 한번 보셨을 겁니다. 점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회전할 때는 이쪽으로 더 많은 공기를 계속 반대편에 꽂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공기 공을 잘 찾아서 냉각 성능이 좋아지고 또 경량화도 좀 이룰 수 있고요. 그러면 디스크도 약간 이 조그만 차에 조그만 사이즈지만 경량화나 열 효율을 최적화해가지고 만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경차가 요즘에는 16인치까지도 쓰고 17인치도 쓰기 때문에 휠을 저희가 너무 작게만은 만들진 않았고요. 하지만 튜닝된 15인치 정도까지는 들어갈 수 있도록 디스크 사이즈를 정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경차용 포피 만들려고 동남아에 소형차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출장도 가가지고 혼다랑 토요타 이런 차들 대형 스캔 다 해가지고 딱 맞는 치수로 만들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꼭 경차뿐만 아니라 미아타 옛날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나 클래식카들도 뭔가 수요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옛날 차들이 경차가 아니고 소형차급이 되더라도 차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그 디스크랑 캘리퍼 같은 작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 애들을 좀 대체할 수가 있고 마츠다 IMAX5 같은 경우는 NANB까지는 무리 없이는 쓸 수 있고요. 이 이상부터는 좀 더 큰 사이즈를 권장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저기 피지에다가 네, 아까 제동 테스트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니까 60km까지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 끄고 브레이킹을 하면 뭔가 유의미한 변화가 좀 있을까요? 유의미한 변화가 사람이나 타이어에 따라서 유의미할 수도 있고 유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가 결국에는 이 마찰력을 최종적으로 전달하는 물체잖아요. 그래서 타이어 그립이 좀 낮은 편이라면은 사실상 포피로 한다고 해도 제동 거리가 줄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모든 운전자들이 완벽한 타이밍의 브레이킹을 하고 완벽한 압력으로 브레이크를 밟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줄어드실 거예요. 이제 만약에 고속도로에서 달리다가 완전 풀 브레이크까지는 아니고 앞에 서행하면은 이 차는 순정일 때는 꽉 밟아야 되는 상황인데 튜닝 브레이크를 하면 조금만 밟아도 그냥 쓸 수는 있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좀 쉽게 표현하자면은 좀 유격이 적어진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운전자 입장에서. 그래서 원피스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깊게 밟아야 되고 좀 강하게 밟아야 됐었다면은 원피스톤은 제일 유의미한 부분은 컨트롤성이 높아진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제동력이 높아진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그립 타이어를 끼운다면 확실히 얘가 더 이점이 있고요. 제동거리 측면에서만 말씀드렸던 거고 그 외에 이제 어쨌거나 일반적인 경차나 소형차 대비 그 브레이크 디스크의 직경도 커지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브레이크 패드의 면적도 넓어지고 브레이크 디스크의 두께도 늘어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좋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브레이크 튜닝이 결국엔 아이고 할 때 금방 멈추게 해주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안전한 튜닝인 거네요. 아이고 하는 시간을 줄여줄 수가 있는 거죠. 전문가의 영역으로 보면은 타이어나 그런 것 때문에 저기 꽃갈콘에서 테스트를 해도 큰 차이는 없지만 없을 수 있다.
실생활에서 아이고 할 때는 네. 사고가 날 뻔한 게 안 날 수 있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랠리 서스펜션 있잖아요. 네, 얘는 지금 괜찮은 건가요? 스크래치 같은 것 때문에요. 겉에서 봐서는 컨디션을 모르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방열성을 약간 손해보고라도 여기 약간 팔토시 같은 거 씌워주거나 먼지 이런 거 혹시 맞아요? 여기 있는 게 그 와이퍼 실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큰 입자들은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얘도 스크래치 난 거는 없어요. 여기에 스크래치가 날 수가 있겠네. 스크래치가 나서 얘가 문제가 되면은 오일이 위로도 나올 수는 있는데 보통 밑으로 그냥 뚝뚝 떨어지는 오일들은 밑으로 떨어지고요. 여기에서 묻어나는 거는 모노튜브의 아우터 튜브잖아요. 이 안에 그리스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얘가 움직이면서 조금씩 꺼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남아서 까만 게 생기는 거고 얘는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드레스업적으로도 제일 좋은 거. 제일 하이 라인이긴 한데 이번에 좀 저희들도 하다 보니까는 계속 노하우가 생겨서 그런지 이쁘게 나왔어요. 제가 듣기로 조그만 브레이크라 네. 큰 브레이크라 원가 차이는 크게 안 난다고. 맞아요. 크게 안 나요. 조그만 거가 오히려 손해네요. 네, 파는 입장에서는 좀 그럴 수 있죠. 또 경차니까 가격도 조금 싸게 나와야 돼.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원피스도 한번 해본 거고요. 순정은 원피죠. 네, 순정 원피입니다. 이게 순정 피스톤이에요? 네, 맞습니다. 되게 크네요. 큰 게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계산을 해서 했다고 말씀드렸던 게 경차용이 보통 한 51파이에서 한 54파이 정도까지 피스톤 사이즈. 네, 쟤도 뒤쪽에 아마 적혀 있을 거예요. 네, 52파이짜리. 그래서 그 사이즈가 맞는데 전체 피스톤 면적은 얘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타보면은 피스톤 면적이 늘어나서 제동력이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거고, 또 무조건 대양령이 좋고 무조건 이렇게 플로팅 방식은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플로팅 방식이 뭐예요? 플로팅 방식은 이게 브레이크 캘리퍼에 브라켓이라고 한다면은 네.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피스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오면서 이게 핀을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바디가 플로팅이 된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피스톤이 나오면서 이 패드를 밀어주고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얘를 잡아 당기는 거거든요. 이쪽에서. 그럼 플로팅이 좋은 거예요? 구조적으로는 좋죠. 훨씬 간단하고 싸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쪽에 피스톤이 없기 때문에 네. 얘를 얇게 만들 수가 있어서 순정일 대응성이 좋아요. 근데 이제 대양령은 피스톤이 큰 거 하나가 아니고 작은 거 4개가 되어서 동시에 밀어주니까 유격이 일단 적은 거죠. 홈페이지 보니까 플로팅 네. 이런 게 옵션으로 있던데. 그거는 이제 캘리퍼는 고정형이고 디스크 벨 하우징과 이 로터 부분이 플로팅이 얼만큼 되느냐 그걸 말하는 건데요. 소차로 거기서 말하는 풀 플로팅과 플로팅이 아닌 것의 차이는 이게 벨 하우징이고요. 이게 디스크 로터인데 얘를 지금 핀으로 고정을 할 때 얘가 왔다 갔다 살짝 유격이 있는 상태 풀 플로팅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게 왜 필요하냐면은 얘가 열을 받았을 때 얘의 팽창률이 얘보다 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커지고 싶어하고 얘가 계속 잡고 있으면 디스크 변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열 받았을 때 얘가 커지는 걸 허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풀 플로팅입니다. 얘는 풀 플로팅은 아니고 투피스 구조인 거고요. 풀 플로팅은 일종의 길이 있다고 해야 돼요. 얘가 더 커질 수 있는 길을 만들어놔요. 저는 사실 브레이크 밟으면 바가스 같은 거는 좀 이렇게 세게 하면 뒤에가 들리잖아요. 네, 쟤는 뒤에가 들리지는 않. 들릴 수도 있죠. 왜냐면 브레이크를 한 거고 차량의 뭐 지오메트리를 변경을 했다라든지 차량의 무게 배분을 변경한 건 아니라서 이론적으로만 보면 앞이 강해졌으니까 뒤가 들리는 경향이 더 생길 수는 있죠. 오늘도 브레이크에 대해서도 배우고 가네요. 물어봐 주십시오. 저 테스트 나름 과학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예능 테스트가 될 것 같긴 해요. 그래도 가설은 과학적이야. 줄 수도 있잖아요. 네, 될 수도 있죠. 무조건은 안 준다 이건 아니에요. 늘어나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아까 전에 제가 여러 번 해서 제일 잘 섰던 곳에다가 콘을 해놨거든요. 근데 뭐 이제 브레이크 너무 새 거라서 배드인을 그래도 한 5분은 하고 하는 게 조금 낫겠죠? 하고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배드인 근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일단 안전이 보장된 장소에서 네. 보통 한 100km 정도, 시속 100km에서 ABS가 터지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밟으셔야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속도가 0이 되지 않게. 또 0이 되면 0이 되었다라는 거는 패드가 디스크를 꽉 물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되면 열받은 상태라서 패드가 디스크에 그냥 국서적으로 묻어버리거든요. 근데 배드인이라는 게 디스크 길들이기라고 표현을 하기는 하지만 새 패드 이 점착 물질을 디스크에 고르게 퍼뜨려준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도 안 한 것보다는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덜 예능 테스트가 되기 위해서 그 정도는 하고 뮤 테스트를 하는 게 낫겠네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파크에 이제 나노 4P 브레이크가 장착 완료되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 안쪽에 이 빨간색, 잘 안 보이지만 이 영롱한 빨간색 보이시나요? 네오테크 풀튜닝 사양의 하체 풀튜닝 스파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60km로 이렇게 쭉 달려와서 여기서 브레이크를 할 거예요. 이 첫 번째 콘에서. 그래서 아까 순정으로
여러 번 제동을 했을 때 가장 잘 멈추던 곳이 여기였었거든요. 과연 저 포피스톤 브레이크를 장착한 스파크 제동 거리를 줄일 수 있을지. 근데 아까 연구원분 말로는 이제 교통사고 나기 직전 그 아이고 상황 때 조금만 밟아도 차가 잘 쓰긴 하는데 절대적인 제동거리는 결국에 타이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변화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60km로 또 저 멀리서부터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브레이크 길들이기, 데드인이란 걸 해야 완벽한 성능이 나온다고 하는데 아직 데드인을 완벽하게 하진 않았거든요. 그냥 동네 한 바퀴 돌고 와서 잘 되나 잘 안 되나 그 정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60km 해보겠습니다. 60. 오, 확실히 줄었는데? 아까는 여기 섰었거든요. 근데 지금 요만큼이나 줄었습니다. 브레이크를 좀 일찍 밟았나? 이번엔 조금 더 속도를 딱 60에 안 맞추고 60 이상으로 해서 해볼게요. 이 정도로 차이가 있으면 이거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자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차 같은 경우 저기서 100km까지도 나지만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달려와야 60km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부터 역시 확실히 혼 한 2개 정도 줄었네요. 그럼 이번에는 아까 테스트할 때는 완전 60이었거든요. 브레이크가 업그레이드가 됐으니 70km에서 브레이크를 해보겠습니다. 70km. 이거는 뭐 70km에서 브레이크를 했는데 만약에 똑같이 멈춘다면 이건 진짜 효능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뭔가 많이 안 밟아도 돼서 좀 편한 느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조작 방지를 위해서 여기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70km까지는 아니고 한 65에서 70 사이 됐거든요. 그런데 아까 60km 때 했던 그 최고 기록보다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속도를 5에서 10km 정도 더 높였는데 제동거리가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타이어의 마찰 이게 그대로여도 브레이크의 튜닝만으로 뭔가 제가 브레이크를 밟는 방식이나 그런 뭔가 빨리 되는 그런 정도에 따라서 제동거리가 실제로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에 저거 부딪힐 줄 알았거든요. 너무 빨라서. 근데 안 부딪혔어요. 근데 이게 뭐 그냥 혼자서 가설을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 거기 때문에 막 이거를 달면 몇 미터가 줄어요 막 이런 건 아니고요. 그래도 확실한 건 제동거리가 더 늘어나진 않았고 속도를 더 높였는데도 아까 순정 브레이크일 때랑 똑같이 섰습니다. 그것만 해도 제 생각에 이거는 성공적인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마지막 테스트를 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 마지막 이번에 진짜 명백한 70km로 한번 해볼게요. 자, 달려갑니다. 네, 이번에 브레이크를 좀 늦게 밟았더니 콘을 쳤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사실 엄청나게 신빙성이 있는 그런 테스트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잘하는 거 이제 여기서 가다가 맞죠? 힘들어. 업그레이드된 스파크, 다음 스파크 영상에서는 또 많은 게 바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층 더 강력해진 스파크를 만나보았고요. 다음 영상은 더 재밌는 걸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네오테크에서 윤키라이드였습니다.